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혼자 결정하세요? 아니면 좀 다른 누군가와 좀 상의를 하십니까? 무조건 상의해야죠. 상의해요? 뭐 일단 가장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많이 상의를 하고 네네.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또 이제 우리 법 관련된 거는 우리 인변에게 연락을 하고 또 패션 관련된 거. 또 우리 전팀 패션이요? 패션 뷰티에 방송한다고 그랬는데? 뷰티 패션은 무조건 이쪽입니다. 아, 그래요? 네.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야, 하긴 오늘 의상만 봐도 네. 야, 제일 이거 화려하세요. 예, 동백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트렌디하시죠. 그러네요. 뷰티가 대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맘카페라든지 이런 걸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예. 거기 후기만큼 정확한 게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찐 후기들을 살펴본다. 네. 그렇군요. 우리 임재 변호사는 어떻게 좀 선택하십니까? 사실 인생에서 막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순간의 선택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게 응축돼서 그 선택을 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명론자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걸 좀 되돌아보면서 주변에도 또 조언도 얻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제 내린 선택에는 이제 밀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화장실에서 역시 유명한 명언을 봤습니다. 네, 어떤 거죠?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네. 오랜 시간 생각하고 네. 행동할 땐 생각을 멈추고 달려라. 달려가라. 그게 달려가라. 나폴레옹. 네. 이라고 딱 거기 써 있더라고요. 아, 이거다. 이거다. 근데 기리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에 아내분하고도 그렇죠. 상의를 네네.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의견을 참고하는 거랑 판단을 아예 맡기는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떤 쪽이세요? 이제 그 판단을 맡긴다기보다 이제 판단을 설득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이제 설득 당하길 원합니다. 아, 아내분이 우리 기리 씨에게 이제 설득하기를. 네네. 그러니까 결국 휘둘린다. 근데 저는 뭐 결정할 때 참고는 하되 네. 그분이 결정하게 하는 건 좀 왜냐면 이 내 문제는 나만큼 고민하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답을 알고 있지 않나. 근데 제 문제를 제 와이프가 더 고민해 줄 때가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가족이니까. 예. 저보다 여기까지 고민해 줬어?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예.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자칫 그릇될 경우 커봐. 탓하기 쉽죠. 맞아요. 왜냐면 내 선택이 아닌 경우에 또 이렇게 가버릴 수 맞아요. 있으니까. 손가락이 이제. 맞습니다. 이 의견을 듣는 건 정말 내 판단의 재료 또 참고 사항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판단 자체를 넘어서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경계가 무너졌을 때 벌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보인다. 생불 눈엔 다 보인다. 이 집에 마구니가 들었다. 마군이요? 어쩐지 요즘 되는 일도 없고 뭐야 이럴 줄 알았어. 복이 샌다. 막으려면 정성을 보여야 한다. 여기로 이체 정성 추가. 내일 생불림 빠르게 송금할게요. 엄마 또 보냈어. 이 사람 완전 사기꾼이잖아. 누구인가? 누가 사기꾼이란 말을 내었는가? 그 입 마구니다 마구니. 아니 저 사기꾼 아니면 뭐예요? 뭐 생불이 말이 돼요? 하늘이 노하셨다. 녹이 푸는 방법은 없다. 떨어져 살아라 내 말이다. 나보고 나가라고? 엄마 진심이야 지금? 일중아 생불림이 그러시잖아. 당분간 우리 따로 살아보자. 아니 엄마 형이 어딜 가? 우리 가족이잖아. 어허 둘째야 넌 명이 짧구나. 숨도 짧고 잔고도 짧고. 아이고야 생불림 우리 민기 오래 살기만 좀 해주세요. 내 말을 들으면 오래 산다. 정기보시 꾸준히 하면 살겠네. 쭉 살겠어. 엄마 지금 이 사람 생명적금 들라고 하는 거잖아. 엄마가 우리 아들들 잘 되라고 기도할게. 생부님 말씀 좀 따라보자. 엄마 아직도 이 사람 믿어요? 15년 됐어. 우리 집 나간 지도. 엄마 그동안 바친 돈만 몇 억인데 집은커녕 방도 없고 남은 건 이불 하나잖아. 근데 너희 아직 살아있잖아. 이게 다 생불림 덕이지 뭐겠어. 어이쿠 마구니 형제들 또 왔구나. 얼른 쫓아내라야. 오마리 만병. 공무원 된다며 돈 받으셨잖아요. 저 알바예요 야간. 그건 엄마 정승이 약했다. 나는 부자 된다더니 빚만 쌓였어요. 아휴,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알바라도 해서 제가 정성을 더 채우겠습니다, 생불림. 됐어요. 나 고소할 거야. 어이쿠 뭘로?
강제로 뺏었나? 네 엄마가 혼자 척척 가져왔지 정성. 아, 말 섞지 마. 그냥 경찰 부를게요. 얘들아 그만 생불림 놓아셔. 마군이 물러나라 어머니. 아이, 그 오만이 그 소리 저 가방에서 몇 년 동안 낼지 한번 보자고. 어? 아이고. 본인을 생불이라 지칭한. 예. 아이고 나쁘다. 좀 속 터지네. 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네, 실제 사건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 이야기인데요. 2006년에 지인을 따라서 법당에 처음 간 걸 시작으로 해서 무려 15년간 자칭 생불이라는 B씨에게 14억 원이 넘는 돈을 뜯긴 사건입니다. 그 A씨가 자신의 고민과 사생활을 털어놓으니까 B씨는 영적 능력이 있다면서 내 말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심지어 가족과 연락을 끊게 하고 어린이집 운영도 그만하게 하고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킨 뒤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빚까지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14억. 그리고 15년 동안이나 그렇게까지 당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다음에 A씨는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심리적 틈을 타서 생불 B씨가 이제 파고든 거고요. 그 결국엔 B씨 말만 믿고 자식들과도 떨어져 살게 됐는데요. 이 정도면 믿음이 아니라 거의 심리적 감금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관계를 거의 차단해 놓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 속아온 사실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2023년에 어렵게 이제 가족들하고 연락이 닿았고요. A씨가 용기를 내서 고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무려 16건의 일기장, 17개 계좌의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요. 총 139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이 생불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던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정말 피해가 큰 만큼 이 재판 결과도 꽤 무거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죠? 법원은요 15년 동안이나 이 피해자를 철저하게 속이면서 금전적인 갈취를 한 이 가해자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완전 판단 능력을 마비시켰다. 이런 부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보았고요. 또 범행의 수법도 악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에 방송했던 로또 굿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단순 사기 사건으로 하지만 결론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은요, 또 심리적인 완전한 지배 여기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요즘 흔히 이걸 뭐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 자체만으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 사기죄,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 이 부분 사기죄나 강요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 범죄가 점차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2019년에 연예인 데뷔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친 사람이 한 연예인의 거물, 연예인 업계에 거물을 만들어요. 유빈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중학교 동창을 4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무려 7,2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지배를 당한, 조종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야, 이건 또 타인이 아니라 그냥 친구인데, 친구가 만든 자작극 이거 알고서 피해자가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선고를 받았는데요. 가스라이팅 범죄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한다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그리고 속여서 돈을 뺏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사기죄나 강요죄, 협박죄 같은 범죄들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해서 맺게 된 계약 같은 것들을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만 가능하도록 민법 조항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민법 개정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110조의 2로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당한 위압이라는 개념이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 심리적인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 행해진 의사 표시는 그러한 간섭이 없었다면은 그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유로 기존에는 사기 또는 강반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당한 위압, 즉 일종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는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뭐 간병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내가 의사가 정상적으로 행해지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가깝게 나에게 어떤 영향력,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뭐 재산 전부를 증여하는 유언장 같은 거 쓴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심리적인 전적인 의존 상태에서 행해진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야, 지금 이런 일들이 대부분 정말 외롭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주변에 참 좋은 친구가 많아야겠구나. 그리고 참 좋은 관심들이 많아야겠구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종교나 이제 영적 상담을 빙자한 사기 피해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고령자라든지 특히나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주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거 구제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 셋째도 증거다. 그러니까 증거 자료 확보해 놓으시는 게 정말 중요해서요. 통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 뭐 금전적으로 이체한 부분이 있다면 그 계좌 이체 내용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래도 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기리 씨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기리의 한 줄 평. 사랑은 마음껏, 판단은 천천히, 증거는 무조건. 믿는다고 다 주면 안 됩니다. 마음은 줘도 증거는 꼭 남기세요. 네, 이 가스라이팅 말 한마디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고통이죠. 믿음을 가장한 조종에 속지 않도록 이제는 법도 그 틈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게 또 함께 살아가기 좋은 법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